어느덧 5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동안의 5월 걱정이 많았는데요. 이 꼬였던 실타래가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하면서 다가올 6월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시장 레벨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제도 반도체,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시장 강세 움직임이 뚜렷했는데요. 과연 오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쫓아가 보시죠. 그러면 핵심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5가지 뉴스인데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아침부터 재난 문자가 발송돼 많이들 걱정하셨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는 오발송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6시 32분에 북한에서 예고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를 쐈습니다. 서해상 그리고 남쪽 방향으로 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부분과 이 수도권 지역은 일단은 좀 무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일본 측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죠. 미사일과 관련된 피해는 없는 것으로 그리고 또 상세 분석 중이라고 일본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발을 했는지 추락을 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각국에서 이를 빠르게 분석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진행하고요. 필요시에는 NSC도 개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재차 부각되는 것인가, 외국인이 이에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큰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개별 종목으로는 아무래도 방산주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겠죠. 방산주 가운데서도 사이즈가 크기보다는 중소형주, 북한발 이슈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꼽아봤습니다. 빅텍, 퍼스텍, 휴니드, 스페코, 여기에다가 한일단조까지 일단은 어제장에서 상승 움직임을 대체로 나타냈는데요. 오늘장에 갭상승 출발 후 상승분을 반납할 것인지 아니면 무덤덤한 반응을 보여주면서 큰 폭의 움직임이 없을 것인지 장 초반에 관심이 쏠릴 만한 종목군들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삼성발 소식이 많고요. 오늘 OLED 관련된 종목군도 관심 가져보셔야 되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서요. IT 8세대용 OLED 장비 발주를 개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장 마치고 나서도 그렇고 장 중에도 이 OLED 공급 계약 체결 소식, 공시를 상당히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에서 동일하게 계약 상대방, 발주처 삼성 디스플레이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장비 제작 기간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증착기하고요. 노광기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증착기, 노광기는 대표적으로 일본의 캐논 도끼사가 있는데 일본 업체들이 주로 맡고 있고요. 국내 기존 6세대와 비교했을 때 사양 변화가 작은 이 작은 장비 위주로 이미 발주를 지난 26일에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이 어제 이 대규모 수주로 발표가 된 건데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자면은 필옵틱스가 630억 원 규모고요. FNS테크가 360억 규모, 그리고 KC텍이 거의 비슷합니다. 357억 규모로 공시를 했고 힘스 같은 경우는 218억 규모의 이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착기, 노광기 이것이 더 핵심 장비인데 앞으로 가격 협상이라든지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해서 후속보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8세대 OLED 계속해서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된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어제 이 힘스 같은 경우는 공시를 내놓자마자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 밖의 종목군들은 대체로 2%대의 고른 상승이었습니다. 이 OLED 관련된 종목군들의 연속성 기대되는 대목이고요. 또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이 소식이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정규 거래에서 더욱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소식 보겠습니다. 역시나 삼성 쪽입니다. 삼성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는 발걸음이 최근 들어서 더욱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XR 기기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가상현실 구현 특허를 출원을 하고 또 상표권도 이미 등록해 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XR 기기용 엑시노스 칩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외 일부 매체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XR 기기용 엑시노스 칩은 삼성 시스템 LSI 사업 부분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업 부문 같은 경우는 삼성 내 유일한 팹리스 사업부인데요. 여기에서 또 어느 시점에서 개발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얼마 전에 이 OLED 기업 이매진이라는 업체를 인수했는데요. 이거 역시도 XR 디스플레이 쪽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칩도 만들고 그리고 특허권 취득에다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는 관련된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XR 기기와 관련된 일련의 상황들이 모두 다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해석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6월 애플 쪽에서도 XR 기기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하반기쯤에는 삼성전자 쪽에서도 이 기기를 내놓지 않을까라는 해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XR 관련해서 6월에 한 번 더 붐이 일 것이다. 많은 전망이 나오고 있죠. 대표적으로 라운텍 있습니다. 어제도 이 종목이 가장 강했고요. 그리고 XR 하면 메타버스도 떠오르실 텐데 메타버스는 근래 들어서 시장이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MP 있고요. 또 포세스 같은 경우는 XR 하드웨어 쪽 그리고 선익 시스템도 하드웨어 쪽, 넥스트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묶이는 종목군들 이렇게 또 관련주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었는지 정리해 보시죠. 뉴욕 증시는 일단은 혼조 양상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전 거래일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한 상승 움직임을 나타냈다면은 이제 부채한도 협상이 완료가 되고 그 다음 수순으로 시선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 모두 다 강경하게 사실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되면서 다시 안개수를 걷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서 3대 지수는 나란히 혼조 양상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보다는 종목에 더욱더 눈길이 갔는데요. 엔비디아 드디어 1조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섰고요. 5번째 기업이 됐습니다. 반도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이 1조 클럽에 가입하게 된 건데요. 어제도 주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특히나 장중한 때는 주가 7% 정도의 오름세 오전장에 보여주기도 했고요. 상승 탄력이 약간은 둔화되기는 했지만 종가상으로도 400달러 위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간밤 3% 정도의 오름세로 거래 마쳤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엔비디아는 오름세를 나타냈지만은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다소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3% 정도의 주가 하락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미중 발동 속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해석들이 나타나고 있고 월가에서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또 미국 정부에서 우리 정부와 우리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또 이 흐름이 어떻게 좀 흘러갈지 계속 관심이 쏠리고 있는 대목입니다.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 정도 하락, 그리고 테슬라는 4%가량 올랐습니다. 테슬라 앨런 머스크 CEO 이번 주에 중국 상해 공장 방문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테슬라 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 알아보겠습니다. 엔비디아 효과 오늘도 이어질까요? 그동안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으로 묶인 이 주들은 어제도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장의 연속성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이 어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시일 대비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인데 어제도 상승불을 켰습니다. MD스테크나 이스페타시스도 4에서 5% 정도 올랐지만 이 아이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 받으면서 조금은 다른 길을 걸었다라는 점, 차익 매물 출혈 가능성까지 엿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걱정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미국 의회에서 과연 부채한도 합의안 어떻게 표결이 될지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공화당의 강병파 쪽에서는 메카시 하원 의장에 대해서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강도 높게 비난을 하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현재 반발이 심상치 않아서 다음 달 4일을 목표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31일 일단은 좀 표결이 들어가는데요. 그 이후의 절차 5월 말 6월 초에 가장 핵심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눈여겨봐야 될 뉴스들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죠.